네, 지금부터는 윤석열 정부의 역술인 행정관에 대한 JTBC 취재 내용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역술인이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고 비판이 일자 이 역술인은 대통령실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정권의 마지막 날까지 근무를 했고 월급도 다 받아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신진 기자입니다. 역술인 김모 씨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일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하반기부터로 알려졌습니다. 민원 관리와 종교계 소통을 담당하는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 채용됐습니다. 직급은 5급이었고 소수 종교를 담당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기독교와 불교 등 이른바 7대 종교를 제외한 나머지 종교를 말합니다. 지난 1월 논란이 커지기 전까지 김 씨는 자신이 역술인이라는 사실을 공공연히 드러냈습니다. 국회 앞 잔디밭에서 무릎 꿇은 사진을 페이스북 프로필에 걸어놨던 김 씨. 역학연구소 소장이란 직함의 명함도 올려놨습니다. 지난 2023년엔 하늘과 땅의 기운에 대해 설명한 책을 내놨습니다. 명리학에 대해서 조금 심취를 조금 해서 아주 간략하게 하는 거예요. 김 씨가 대통령실에서 한 업무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난 정권 이전까지 소수 종교와 관련한 업무를 한 직원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 씨의 진짜 업무는 대통령실 직원들의 사주와 궁합을 보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5급이 절대 낮은 직급이 아니에요. 대통령실의 행정관의 말은 외부에서는 대통령의 말일 수가 있거든요. 논란이 커지자 김 씨는 일을 그만두고 고향 대구로 내려간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세간의 관심도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김 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날인 6월 3일까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도 이후에는 더욱 김 씨가 무슨 업무를 맡았는지, 업무를 한 것은 맞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으로 봉급이 나간 것만 확실합니다. 김 씨는 물론 시민사회수석실 전 관계자들은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대통령실에 왜 역술인 행정관이 필요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문제 없는 채용이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저희가 취재해보니 이 행정관은 역술인이라는 것 말고는 주요 학력과 경력이 가짜였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1월 역술인 김모 씨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한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논란과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공식적으로 문제없는 채용이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채용할 만한 경력 등 자격을 갖췄다는 겁니다. 어떤 인물인지 추적해봤습니다. 김 씨가 직접 쓴 프로필입니다. 지역 유력 여론조사기관 대표였다고 적었습니다. 법인 등기를 살펴봤더니 실제 사내 이사로 이름이 기록돼 있습니다. 회사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어떻게 채용하게 되신 거예요? 아는 용어로 그냥 이게 등기부 등본상에 이사가 필요해서 그렇게 등재된 거죠.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일을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이름만 이름만 어디다 올려놓은 이름만. 임원으로 이름만 올렸을 뿐 실제 일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른바 바지 사장입니다. 그 당시에 행정상 여건상이 필요해서 그냥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의. 혹시 월급은 받았나요? 아니 월급도 안 받았어요. 김 씨가 내세운 주요 경력이 사실상 가짜였던 겁니다. 김 전 행정관은 학력에 모 대학원 인사조직 박사과정 수료라고 썼습니다. 해당 대학원에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인사조직 박사과정이라는 게 별도로 있는 걸까요? 인사조직 박사과정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이런 박사과정 자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인사조직 전공이 경영학과에 소속되어 있어서 인사조직 전공을 나오시면 경영학 박사는 되시는데 인사조직 박사 과정은 없습니다. 취재진은 김 씨가 어떤 경력으로 어떻게 대통령실과 연결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살았던 주소지와 일했던 곳을 찾아가 봤지만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네, 이 사안을 취재한 신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소수종교 담당이란 직책이 원래 있었던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없던 직책입니다. 역대 대통령실이 모두 종교 분야를 중요하게 다뤄온 것은 분명합니다. 주로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담당을 해왔고요. 종교인들의 여론을 듣고 정부 정책을 알리고 설명하는 업무들을 해왔습니다. 예. 다만 김 씨 채용 이전까지 소수 종교를 따로 관리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지난해 5월까지 종교 담당 업무를 총괄한 비서관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 공식 카운터파트는 이 기독교와 불교 등 이른바 7대 종교라고 이 못을 박았습니다. 물론 7대 종교 외에도 여러 종교단체들이 있습니다. 소수 종교가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통일교, 신천지, 무소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되묻는 인사들도 있었습니다. 이 소수 종교 담당 김 씨가 채용되면서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남성 행정관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인사혁신처라든가 다른 정부 부처에는 정보가 없었나요? 네, 김 씨가 공식 채용 과정을 거치지 않은 별정직이지만 그래도 엄연히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혁신처에 임용일과 면직일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대통령실의 비서관급 이하 내부 인사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예. 현 대통령실에서도 정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전 정부의 기록은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예. 기록을 안 남긴다면 대통령이나 혹은 특정 정치 세력이 마음대로 채용하고 또 월급을 줘도 그걸 바깥에서 모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윤석열 정권만의 일은 아니고요. 대통령실 인사 채용이 이렇게 원래 작동해 왔는데 이번에 특히 기이한 일이 불거진 겁니다. 예. 그래서 앞서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해 왔는데 지난 2월 직원 이름과 역할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무원의 직무는 공적 영역이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이번엔 비밀 기록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시민사회 수석실의 채용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을까요? 네, 채용 과정이 깜깜이인 만큼 논란도 잦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친구 아들, 혹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지인의 아들 채용 등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 수석실은 노무현 정부 때 생겼는데요. 원래 시민단체나 종교, 청년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와 갈등을 듣고 국정에 반영하자는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이런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인사채용 구조는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취재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신진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